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0일 주식 클래스 마감 시황인데 오늘 제목이 조금 무겁죠. 일본 잃어버린 30년. 야, 이제 하다하다가 마감 시황할 때 일본 정시까지 이야기를 하나요? 음, 우리 장이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또 주요 뭐 금융기관들 부동산 관련 부도설 그런 유포자 이런 거 좀 조사한다 이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워낙 좀 뒤숭숭합니다. 왜냐하면 또 뭐 지방은행들 좀 무너진다. 갑자기 건설사 어제 하루 전날이죠. 롯데건설이 유상증자 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 상당히 불안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또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오늘 장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일본은행이 BOJ가 국채금리 상한을 넘기자 긴급적으로 국채를 채권을 매입했다.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있고 또 하나가 이건 엔화 흐름입니다. 엔화. 일본의 엔화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50년치를 제가 잡아놨어요. 그래서 150엔까지. 뭐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올해 접어들어서 거의 뭐 폭발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뭐 어디 100엔 정도 출발했다고 치면 대략 50% 정도가 쉽게 말해서 절하가 됐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 X 값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왜 제목을 잃어버린 30년이라 적었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일본은 1990년대 이후부터 대략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은 상당한 수혜를 받고요. 오히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IT로 대변되면서 폭발적인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글로벌 아시아에서 이제 판도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일본은 그 이후로도 2010년도까지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아베노믹스 결정적으로 엔 약세를 유도하면서 어느 정도 일본의 엔화 자체를 실제적으로 일본 엔화를 약세로 끌고 가서 이게 바로 아베노믹스 아닙니까? 약세를 끌고 가서 처져 있던 일본의 경기를 살려보자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일본의 어떤 침몰은 한편으로는 이제는 30년까지 오는 이런 과정인데 앞으로 40년이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하게 물론 이제 뭐 이걸 깊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일본 정시까지도 일본 엔화까지도 이렇게 뭐 잃어버린 과거 30년. 근데 일본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랑 좀 다른데 일본이 1900 이제 50년대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까? 이제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을 얻어맞고 그때는 전후복구 과정에서 빨리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금리를 다 올리는데 올릴 수 없으니 당연히 엔화의 가치는 글로벌 그 어떤 통화보다도 가장 약하게 가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아무리 일본이 죽었다 하지만은 일본의 지나친 약진은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국내 기업한테는 우리는 수출 비용도 우리도 높으니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요타의 약진이 없잖아요. 지금 도요타가 오죽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도요타 상당히 잘 나갑니다만은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상황을 우리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이제 치고 간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또 보게 되면 일본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N약세로 가버리게 되면 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많은 섹터를 우리가 일본 거를 우리가 가져왔다고 합니다만은 충분히 한국 정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시작을 할까 해요. 좀 길게 했네요. 그래서 오늘 정시가 사실 최근 정시가 놓고 보면 미국만 놓고 보면 다우 지수고 나스닥인데 사실 그렇게 뭐 물론 여러분 보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아직도 당연히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하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했습니다만은 테슬라 그렇게 잘 나갔던 테슬라까지도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구조적 문제죠. 차가 덜 팔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경기가 나빠도 너무 나쁘니까. 그 경기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는 중국 증시의 장중 위안화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요동을 칩니다.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계속 약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킹달러의 여파 자체가 지금 아시아 시장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뒤숭숭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지금. 그만큼 한국의 매력도가 높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도 오늘도 한국의 주식을 사요. 오늘은 좀 팔았어요. 팔았는데, 오늘 좀 재미난 게 있었는데, 물론 재미날 수도 있고 내일장으로 지켜봐야겠지만은, 이게 장중에는 38억 매도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수로 확 잡혔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보는 요 화면 자체가 외국인의 수급인데, 요 코스피 쪽에 보기엔 동시효과에 훅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뭘 들어왔는지를 봤더니, 삼성전자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전자의 동시효과인데 삼성의 동시효과에 보게 되면 여기 신검투 물량도 있습니다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 13만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멜린치 창구에서 거의 뭐 폭발적으로 오늘 130만 주가 동시효과에 들어온 거죠. 그럼 최근의 흐름 자체가 약간 수급 동향에서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많이 사고 삼성전자 조금 저랑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팔아버리고 삼성전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삽니다. 막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냥 지수를 사놓고 한편으로는 파생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죠. 어떤 섹트를 보고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해도 시세가 그렇게 폭발적인 게 없습니다. 약간 뭐 조금 지금 종목에서 좀 본다면 글쎄 여기서 한 셀트리온 정도? 근데 이것도 지금 공매도 물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포스코 죄송해요. 포스코 홀딩스 요 정도? LG 디스플레이도 워낙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그래도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쭉 매수 들어온 거. 요거는 우리가 또 좀 불안하지만 지수 관점에서 최근 한 3일 동안 외국인들 주식을 사면서 삼성전자 팔았었어요. 팔고 하이닉스로 갔었는데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 쪽은 오늘 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LG엔솔은 이제 약간 여기는 안 잡혔을 것 같은데 LG엔솔은 거의 뭐 연기금 팬의 종목이라 외국인은 조금 쉬고 있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최근의 흐름 자체가 얇아요. 얇다는 것 자체가 얇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갈 듯 말 듯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시장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지금 2000선 정도에서 고개를 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2000선 고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약간 높여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안 되겠죠. 만약에 지수가 다시 2100, 뭐 50선, 70선 밑으로 내려온다면 조금 더 무거운 흐름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가 일단 가야 코스닥 지수도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분석은 조금 낮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어제도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장의 특징 자체가 올라갈 때 거래 없고 내려갈 때 거래 많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올라갈 때는 공매도 쇼커브, 내려올 때는 공매도의 반등시 매도 물량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어쨌든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1,000포인트까지만 치고 가면 확인하게 두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음 좀 해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